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펀트레슨의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강성으로 돌아선 것, 중국이 이제는 버티기 모드에 돌아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젠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왜 중국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달라졌냐면 오히려 강성이었던 트럼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유화적인 제스처, 부드러운 제스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중국이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주고 있고 일방적인 공격이었던 트럼프가 약간 뒤로 후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팩트체크와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이 달라졌다라고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 전에 미국이 신규 3천억 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것을 9월달과 12월달로 나눠서 한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장을 봤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곧바로 뒤를 이어서 어떤 내용들을 쏟아냈냐면 750억 불 미국 제품에 대해서 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라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원유와 대두, 바로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5%와 10%의 관세 얘기를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있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가장 주된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바로 미국도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미국의 제조업이 악화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 산업의 다운이었었습니다. 이 그동안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무려 25%의 관세를 매기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의 관세를 매긴다.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국이 또다시 굉장히 강한 모드로 바뀌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G7 회담 이후에 중국이 협상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중국과 다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바로 트럼프가 시진핑을 적이라고 칭했다가 그 다음에 단 하루 만에 다시 위대한 지도자로 지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중국 측이 강하게 들은 바가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듣기에도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약간 한 발 물러선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면, 협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트럼프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중국이 협상 의사를 밝혔다라고 밝힌 셈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중국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중국이 크게 달라진 이유 중에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베이다의 허에서의 미팅입니다. 이 베이다의 허에서의 미팅을 갖고 난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선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들도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냐면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인치를 양보하면 미국은 우리한테 1야도 뒤로 후퇴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밀리다간 끝이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뒤로 밀리다가는 시진핑이 국내 입지가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다의 허에서 역시 강경 모두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국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최근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의 참모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볼턴 같은 경우에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멘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콩 시위가 무역 진압이 됐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건 더 이상 뒤로 훌떡할 데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탈당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타연에다가 F-16 전투기 66대를 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을 바로 미국이 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굳힌 그 결과가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지금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5%에서 10% 추가 관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판벨트, 대두에 대해서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부분에서 관세를 매기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비관세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서 포착할 수 있느냐? 바로 위안화 환율에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한 이후에 좀처럼 밑으로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포치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1달러당 7위안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에 7위안을 돌파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중국도 7위안을 돌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이 1달러당 7위안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뒤를 이어서 미국이 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 조작국은 1년에 2번 4월과 10월 달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지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은 계속 위안화 환율을 7위안 위로 계속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제는 버티기 작전,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뜻에서 이제 완전하게 현재 정치적인 포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바뀌고 있고, 특히 2020년 대선 앞둔 상태 속에서 트럼프 해법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는 둘 중에 한 가지가 해결돼야 바로 2020년에 대선에 당선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지지도가 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또 미국의 주식시장의 판도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는 중국이 완전하게 무릎 꿇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요번에 바로 류호 부총리죠. 류호 부총리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낚아챘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는데, 류호가 최근에 굉장히 어떤 협상의 의사를 밝혀오면서 이것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평화적으로 협상 내려가자 라고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공식적인 의사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협상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들은 이것을 완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환구시보의 편집국장 후시진은 그런 것을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민일보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격 의지를 오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중국이 먼저 협상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트럼프의 모습을 전 상태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쪽에서 하나를 치면 이쪽에서 둘을 쳤던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잭슨 홀에서 제롬 파웰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전혀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가 앞으로 연말 쪽으로 갈수록 연초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해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여론상으로서도 이제 이만하면 이제 우리가 얻을 만큼 얻었다. 이 앞에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이미 해냈다라는 선에서 적당하게 양보를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하는가를 끝까지 보고 싶은 것이 트럼프였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밀었는데 요번에 1달러당 7위안 돌파, 그 다음에 이번엔 755%에 대해서 5%에서 10% 관세. 더군다나 또 한 번 느꼈을 겁니다. 중국이 어쨌든 간에 뉴욕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받아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소위 교토 3불이라고 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불을 3개를 파고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중국을 갖다가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960년대에 월남전에 참가하면서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는데 미리 미국은 73년도에 파리 협약을 통해서 발을 뺀 것을 알고 계시죠. 이때 명분 쌓기가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어떤 전투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월남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명분을 쌓으면서 파리 평화협약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것을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명분을 쌓으면서 조금씩 미국과 중국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교토 3불 만약에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 전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버블입니다. 일정한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야 되고 일정한 만큼 꾸준하게 주식시장도 올라야 되고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로 이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정한 만큼 바로 이런 자산 버블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만에 하나 제대로 협상을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후퇴했을 때 뭔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전보다 더욱더 제롬 파웰을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서 주장했던 것은 0.5%였는데 이제는 무려 1%포인트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의 회의는 불과 3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낼 때는 베이비 스텝이다 그래서 0.25씩 내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3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1%를 내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한 번은 무려 0.5%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해법은 자산 버블을 만들어 주고 이에 따라서 자기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이런 큰 밑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입장에서 결국 둘 중에 하나 이제는 중국과 이 다툼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격화되지 않고 이제는 해결 수준으로 들어가는 해법을 쓸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하나.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주가의 급락은 어차피 또다시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임계치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매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4대 경제권인 중국이 이미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가져 있고, 일본은 N저가 아닌 N고로 인해서 아베노믹스가 현상돼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10월 6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독일마저 30만기 국채금리가 만스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여러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도 임계치 바로 코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만약에 ISM 제조업지수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소매 지표도 꺾일 것이 자명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결국 트럼프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를 예전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제롬 파웰을 어떻게든 간에 압박해서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앉았을 때 그 모든 이 가오를 결국은 제롬 파웰에 돌리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현 상태에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바뀌고 있고 중국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이 수직이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버티기. 어떻게 보면 이대로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바로 대선에서 트럼프가 탈락될 때까지, 다른 대권 후보가 가게 올라올 때까지 결국은 트럼프의 불리한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뀐 전략이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이제는 막바지, 이제는 치킨 게임을 막바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중국을 밀어붙여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트럼프가 중국과 유화적인 제스처 혹은 그 마지막 보험, 그것을 바로 제롬 파웰한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요와 또 신규로 구독을 누르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요, 이러한 정보사항들, 그리고 제가 TV에서 방송하는 사항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